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가 바라보는 분만 취약지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대한개원의협회 회장 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 회장인 김동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상황과 산부인과 현황, 그리고 분만 의료기관의 감소와 분만 취약지 증가 이유, 분만 취약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대안으로 저출산 특별법 제정 및 산부인과 생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예산을 2006년부터 편성을 해서 2020년까지 15년 동안 380조 2천억 원이 총 예산에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직접 지원 사업과 간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 예산 정책 예산 중에서 간접 지원 예산 비중이 60%를 넘어서 산부인과나 또 직접 출산 보육 난임에 사용되는 직접 지원은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국내 총 생산 대비 직접 지원 사업 비율이 1.43%로 해외 선진국의 2.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2006년부터 2020년대 출산할 수는 626만 명 정도 됩니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32명에서 2020년 0.8377명으로 작년에 27만 2천여 명이 출산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 정도의 출산율이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현황에 대해서 모태태아학회 김윤아 회장님이 발표했던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총 분만 기관과 총 분만 건수는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습니다.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수 현황을 보면 2006년 1119개소에서 2016년 607개로 거의 절반 정도가 한 10여 년 만에 줄었습니다. 분만 취약지 현황 역시 현재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계속 진행형입니다. 산부인과의 분만 취약지는 곧 지역별 모성 사망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 증가는 지역별로 모성 사망비하고 비례하고 있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이런 현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 도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 소송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산부인과는 항상 소송이 많은 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분만 의료기관의 감소와 분만 취약지 증가의 이유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산부인과 기피로 인한 전공의 감소와 병원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포기하는 산부인과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위험군 임산부 증가로 인해서 의료사고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소송이 증가되고 최근에는 의사를 구속하는 판결까지가 생겨났습니다.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분만 수가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분만 취약지의 근무 기피는 그 주요 원인은 의료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만 취약지 해결이 그러면 가능할까요? 분만 취약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만할 의사를 길러내는 의료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전공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근무 환경이 개선돼야지 결국은 분만 취약지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산부인과에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 개정 및 제정, 생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순서대로 언급하겠습니다. 2021년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 공모 안내가 있었습니다. 지금 2개 시군구를 아마 지정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보면 장비비 10억 원, 운영비 2억 5천, 6개월분, 그리고 개소당 운영비도 5억, 국비 지방비로 지원하겠다는 안입니다. 이런 정도의 안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분만 취약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현재 이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결이 된 다음에 아마 분만 치약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기피하고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의료 사고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몇 장 슬라이드는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떤 긴박한 상황과 그에 따른 골기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골기대회를 열었고, 거기에는 산부인과 의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의사 100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포스터입니다. 이 골기대회를 했던 원인은 독일인 산모가 진통 중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서 태아 심음 장치를 잠깐 뗀 상태로 1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강 내 태아 사망입니다. 이걸 살인죄로 고소를 했고, 결국은 1심에서 8개월 구금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산부인과 의사들은 굉장히 분노했고, 많은 데서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골기대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골기대회 했던 그날의 현장입니다. 참 많은 회원과 의사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요. 2심과 3심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골기대회를 하면서 결국은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여러 가지를 논의 끝에 첫 번째는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해서 의사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뇌성마비는 또 불강력 사고, 의사가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걸 의사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정 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시에는 저희가 해체를 주장했었습니다. 2년 뒤에 다시 또 서울역 광장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골기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 포스터입니다. 이 사건은 경북 안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어차피 사산이 되는 아이를 유도분만 진행하던 중에 태반 족인박리에 의한 과다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 과다 출혈로 인해서 산모가 사망을 했는데, 의사를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갑자기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까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태반 조기박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것은 굉장히 응급이고, 사실 그렇지만 이 은폐성으로 조기박리에 의한 출혈은 진단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진통 통증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진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태반 조기박리를 바로 진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구나 사산하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분만 중이었다면 태아 심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진단할 수 있었지만 이 경우는 사산이 되었던 경우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은 의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고에 대해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 무서운 판결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결국은 이 선생님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정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이어져서 구속 수감되었고 형기를 마치고 나오시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의 의미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든 의사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의사가 또 법정 구속을 당해버리면 그동안에 진료하고 있는 환자들, 또 다른 환자들에 대한 건강권을 위해를 가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안동에서 산부인과 운영하면서 오랜 시간 분만을 하고 그 지역의 모성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자에 대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산부인과 의사에게도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오는 판결이었습니다. 앞으로 산부인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제정을 하고 생존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강력적 분만 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중대 의료 사고는 자동 조정 절차를 개시한다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건 재개정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자동 조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과실이나 또 의료 사고가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의사를 보호해야 됩니다.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필수 진료 과목이 재지정돼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절대로 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단체와 함께 모성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가로 국가의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저출산 특별법을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생존의 대책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론이겠지만 산부인과 진료가 분만 취약제에서 어려운 것은 혈액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강력적 분만 사고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비용을 100% 국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강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사의 잘못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개설자 중에서 분만에 실적 있는 자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불강력적 의료사고는 사망사고나 뇌성마비 같은 여러 가지 사고가 산부인과에 굉장히 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고액의 배상으로 해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100% 국가 부담으로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승철 전임 이사장님과 이필량 이사장님이 저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법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일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똑같은 여러 가지 산부인과 어려운 경우를 겪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3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했고요. 분만의사 분만 한 건당 만엔, 또 야간에는 2만 엔을 지급했습니다. 뇌성마비나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에 대해서 외국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는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보상의 3만 엔을 보험금을 정부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고, 뇌성마비가 태어나면 약 3억 원 이상을 20년간 분할해서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도 신생아 사망과 또 산모에게 장애를 남는 경우, 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국회를 설득해서 20대 국회에서 윤일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이정문 의원께 현재 국회죠. 이정문 의원님께서 똑같은 법안을 발의해 주셔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무과실에 대한 보상이 의료배상보험 제도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배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결국 불강력적 분만 사고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 대불금 제도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의료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일부를 비용을 부담시켜서 연자제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개정이 돼야 됩니다. 자동 조정 개시에 대해서는 산부인과에 굉장히 많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동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의사에게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도 현실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의협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등 여러 직역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법안을 발의를 하도록 노력을 했고, 이 법안에 대해서 김승희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에 의견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의사에게 유리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사도 일부간 비용을 부담해서 의료 사고가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는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 법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필수 의료는 계속 몰락할 것이며 수술을 하는 과들은 수술을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중환 환자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의료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될 중요한 법안입니다.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필수 진료 과목 재지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이명수 의원님께서는 과거처럼 내계과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야 한다고 했었고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을 쓰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게 과거의 법이었는데 재개정을 하자는 거죠. 윤일교 의원님은 이 법이 통과가 어렵다고 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발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명칭을 쓰는 의료기관은 산부인과를 전문의로 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종합병원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 통과를 시켜서 우선 분만 취약지랄지 산부인과 없는 시군구에 산부인과를 의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개정을 원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소비자 단체와 시민단체 이런 것과 협조를 해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출산 특별법은 아마 국가적으로 어떤 큰 위기의식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특별법으로 출산, 보육, 교육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분만 관련해서 특별 재원을 확보해서 의료보험 체계에서 분리해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산부인과가 폐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정책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산부인과 수가 다 낳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만실의 특수병상 지정이랄지 저희들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고위험군 집중치료에 대한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에 대한 수가와 보상, 그리고 여러 가지 산부인과의 규제를 해소해야 되는 방안, 그리고 혈액수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분만 취약지에서 사실은 분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혈액수급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시골에서 혈액원이 없는 상황, 또 혈액원이 멀리 있는 상황에서는 산부인과는 사실 혈액이 있으면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환자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하게 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옆에 병원에 혈액이 있어도 산부인과에서 요구하지만 주지를 못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판매를 가능하게 하든지 아니면 혈액 공급할 때 혈액 적합성 검사를 하고 혈액원에서 바로 우리가 그 병원에 의원에서 적합성 검사를 못하더라도 수혈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은 계속 논의 중이고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산부인과 전문의가 바라본 분만 취약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개략적이고 요점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분만 취약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또 산부인과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분만 취약지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